바람이 거칠게 불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외딴 시골길 끝에 자리한 화이트 씨의 집은 검은 들판 한가운데 홀로 떠있는 작은 섬처럼 보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화이트 씨는 아들 허버트와 체스를 두고 있었고, 화이트 부인은 난로가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이트 씨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조금만 신중하면 피할 수 있는 위험도 굳이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모리스 씨가 왔나 보군. 문 밖에는 화이트 씨의 오랜 친구 모리스 원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인도에서 군인으로 복무한 뒤 얼마 전 영국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모리스는 난로가에 앉아 먼 나라에서 겪은 전쟁과 질병, 낯선 도시와 기이한 풍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화이트 씨가 한 가지 물건에 관해 묻자 그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전에 말했던 원숭이 손은 어떻게 됐나? 그 이야기는 하지 않는 편이 좋네. 모리스는 한참을 망설이다 주머니에서 작고 말라붙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잘려 검게 굳어버린 원숭이의 앞발이었습니다. 인도의 한 늙은 성자가 주문을 걸었어. 그 사람은 인간이 운명을 거스르려 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지. 그래서 이 손을 가진 세 사람에게 각각 세 가지 소원을 허락했어. 들어주기는 하지. 하지만 누구도 자기가 원했던 방식으로 소원을 얻지는 못했어. 자네도 소원을 빌었나? 그렇네. 그럼 첫 번째 주인은 그가 처음 두 가지로 무엇을 빌었는지는 모르네. 하지만 마지막 소원은 알고 있지. 죽음이었네. 모리스는 갑자기 원숭이 손을 난로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나 화이트 씨는 몸을 숙여 타오르는 불 속에서 그것을 꺼냈습니다. 그대로 태우게! 소원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버리기에는 아깝지 않은가? 그것을 갖겠다면 말리지는 않겠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는 말게. 모리스가 떠난 뒤 가족들은 원숭이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불빛 아래 놓인 그것은 그저 볼품없고 흉측한 동물의 발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화이트 씨는 원숭이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까지도 그는 이 일을 진지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200파운드를 원한다. 아! 손 안에서 움직였어.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다고. 그러나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난로에 불이 꺼지고 가족들은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원숭이 손은 다시 평범한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허버트는 웃으며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본 아들의 마지막 웃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잘 차려입은 낯선 남자가 화이트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 다가왔다가 돌아서고 다시 집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곳이 허버트 화이트 씨의 집입니까? 저는 모슨 앤드 맥인스 회사에서 왔습니다. 심하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화이트 부인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화이트 씨는 남자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다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었습니까?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인의 노고를 생각해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얼마입니까? 200파운드입니다. 화이트 부인의 비명이 방 안을 갈랐습니다. 화이트 씨는 뒷걸음질 치다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벽난로 위에는 말라붙은 원숭이 손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 3개가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듯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허버트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날 이후 화이트 씨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슬픔은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부부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들의 빈 방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깊은 밤, 화이트 부인이 갑자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말이오? 안 돼. 당신은 그 아이를 보지 못했어. 난 옷을 보고서야 허버트라는 걸 알아봤어. 죽은 지 열흘이 지났어. 화이트 씨는 떨리는 손으로 벽난로 위에 원숭이 손을 집었습니다. 그의 손 안에서 말라붙은 손가락이 차갑게 흔들렸습니다.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꺼졌을 뿐이었습니다. 화이트 씨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처음에는 나뭇가지가 벽을 스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화이트 부인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침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니야! 화이트 부인은 미친 듯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화이트 씨는 그 뒤를 따라가 아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문을 열면 안 돼! 문 밖의 존재는 점점 더 강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마치 손이 부서져도 상관없다는 듯 거칠고 무거운 소리가 집 안을 울렸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아래쪽 빗장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위쪽 빗장에는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끌어왔습니다. 화이트 씨는 어둠 속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원숭이 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 놓고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화이트 부인의 손이 마침내 마지막 빗장에 닿았습니다. 이 순간 화이트 씨의 손끝에 차갑고 딱딱한 것이 잡혔습니다. 원숭이 손이었습니다. 제발! 노크 소리가 멈췄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빗장을 풀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길 건너 가로등 하나만 밤바람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문 밖으로 나가 텅 빈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대답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화이트 씨는 어둠 속에서 원숭이 손을 힘없이 내려다 보았습니다. 세 가지의 소원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처음 그 손을 얻었던 날보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더 적었습니다. 운명은 인간에게 소원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는 결코 인간이 정할 수는 없습니다.